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고려대 리소스 학원 예비고1 한국사 한끝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진호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쌤의 얼굴을 굉장히 이렇게 마치 뭐 동물원의 원숭이 보스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 이주 학생. 네, 쌤 강의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적응 빨리 해주세요. 빨간 펜, 파란 펜 어딨나요? 집에 있습니다, 이 불량 학생. 벌써 쌤이 만지 얼마나 했다고? 아직까지 이렇게 정신 못 차립니까? 죄송합니다. 저같이 하면 안 되겠죠? 정명이 엄청나게 빠진 학생이 많아요. 진태형도 있고, 진태형 있네요. 미안합니다. 우리 진회장 있어요. 우리 평강이, 선이. 파란 펜이 아니라 파란 색깔의 뚜껑의 샤프. 불량 학생이죠. 아이고, 참, 소속이라니. 네. 짝퉁 태형이네요. 태형. 쌤을, 네, 소개되다니. 좋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웃음이 좀 돌아왔습니다. 박하영. 네. 네, 그렇게 웃어주세요. 이렇게 크크크 웃는 거 있죠? 제 생각하면 박하영은요, 네. 나중에 캠프를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때려야 또 이렇게 웃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빨리 우리 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뵐 여러분들의 우리 9단원의 산업화와 대중문화 발달과, 자, 우리 단원 이름이 굉장히 길거든요? 세계 속의 한국과 미래 나와 있는데, 단원 이름이 3단원부터 6단원까지 여러분들 다 배우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9단원의 중단원의 4개를 다 배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야 같은데, 내용은 상당히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쌤이 잠깐 여러분들, 네. again. 제발. 하여튼, 여러분들. 자, 복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gain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맨 처음 대통령, 누구였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총 12년 독재했었다가, 나중에, 네, 4.19 시민혁명을 겪고, 나중에 하야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대통령 누구였죠? 윤보선이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내각이 만들었던 중요한 내각이 있습니다. 장면 내각 맞습니다. 네, 장면이나 보통령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잘 갔는데 1년도 조금 안 돼서 자, 우리가 새로운 장군이 네? 박정희 대통령이 네, 등장하게 됩니다. 18년 동안에 네, 사랑받긴 난 몰라 여러분들. 이랬었는데 나중에 자 사랑받긴 난 몰라 심수봉과 함께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1979년 10월 26일 날 빵야 네, 돌아가셨죠. 그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였던 임시 대통령이 되는 분 누구? 최규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자 50일도 안 돼서 네 1979년 12월 12일 날 투스타 2명이 네, 전복하러 오죠.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다음에 여러분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랬었는데 자 전두환과 함께 친구야 나도 같이 해먹자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나중에 또 대통령 승계를 불려받으려고 하다가 6월 달에 많은 시민들의 그런 민주화 혁명을 통해서 네 새로운 직선제와 함께 5년 단임으로 헌법이 바뀌었죠. 그다음 등장한 사람 친구야 누구?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진짜, 네, 이런 장군 출신이 아닌, 정말 민간인다운 민간인 대통령이 된 사건입니다. 누구? 김영삼 대통령. 자, 여러분들. 자, 쌤이 설명 안 했던 거 있는데, 이승만, 그 당시에 기호 몇 번? 기호 1번. 박정희, 기호 1번. 전두환, 기호 1번. 노태우, 기호 1번. 김영삼도 기호 1번. 왜요? 그 다음에, 그다음 대통령 누구?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분들 한나라당 그 계열 출신이 아닙니다. 기호 몇 번? 2번. 2번. 최초로 야당의 대통령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야가 바뀐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임시로 된 거잖아. 임시로 된 거지, 임시로. 자, 9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요청한 됐는데 기호 몇 번? 1번. 기호 2번이었어요. 5번. 이 당시 기호 1번이 이회창이라는 사람이었거든. 뭔가 엄청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야! 기호 1번이, 맞나? 맞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째 누구죠? 이명박은 기호 1번 맞습니다. 한나라당이었죠. 그 당시 2번이 그때 정동영 후보가도 있었을 거야. 맞아. 네, 좀 더 있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지금 대통령 여러분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1번. 자, 야당 1번, 네, 기호 1번 새누리당이었었죠.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네, 외웠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네, 여러분들 저번 정치를 배웠다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우리 문제집 276조의 맨 위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보세요. 산업화와 도시화 및 대중문화 발달 나와 있는 내용에서. 자,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요. 빨간색 네모 표시할게요. 네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표시해주세요. 김현, 듣고 있죠? 네. 선생님 요즘 김현이 제일 걱정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선생님 조금. 요즘 뮤지컬 좀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공부해주세요. 배회장하고, 김현.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배웠을 텐데, 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된 계기, 어떤 대통령이 했었죠? 박하영?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죠? 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돈을 벌게 된 계기 두 가지가 아마 선점했던 걸 기억날 겁니다. 베트남 전쟁. 네, 베트남 전쟁. 그 유명한 차민경의 드립. 세뱃자로 뭐라 부른다고? 월남쌈. 드립이 아니었는데. 네. 먹었습니까? 일본. 그 다음에, 일본이랑 우리가, 한일. 한일협정이라고 부르죠? 네, 우리 식민지, 우리 지배한 거, 사고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 3억 달러 줬어요. 참. 왜 줬어요? 미안하다고. 동의 축하드린다고. 일본이? 예. 아, 미안하다 줬어요? 예! 안 줬어요? 3억 달러. 네. 아, 달러? 네. 얼마야?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3천억 원이죠. 많이 줬네. 얼마 안 된 거야. 우리나라를 봐봐. 36년 동안 피해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고 다치고 역사 왜곡 당하고 공장 다 때려부시고 우리나라 대한제국 망하고 그 수많은 그런 피해를 우리가 돈 따랑받고 끝낼 수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죠. 자기들 경험한 거. 그러니까 경험을 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쌤 예를 들어서 자 경찰이한테 주먹을 하는데 얼굴 뻑친 다음에 아이고 아프지? 자, 이 주먹 크기가 1,000원짜리 딱 반이네? 그 500원 딱 주면 내가 쓰면 해결되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 이 경찰에 맞았을 때, 이 주변 친구들한테 경찰에 맞았으니까 그 정신적인, 피해. 또, 지금 공부해야 되는 열심히 지금, 여러분 수강료를 내고 공부하고 있는데 맞았으니까 공부를 못하고 있잖아. 경제적 피해도 있죠. 그 다음에, 맞아가지고 여기 얼굴 부었으니까 물질적 피해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 이 돈이 한 건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에 식민지에 대한 지배에 대한 피해를 우리는 지금 어쨌든 우리 돈을 받은 겁니다. 박정희가 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근데 과연 이런 생각들이 시작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잠깐 우리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하게 된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은 바로 박정희가 아니라 뭐라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네, 색깔 바꾸겠습니다. 파란색 밑줄 장면 내각입니다. 장면 내각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5년 동안 단위를 끊어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좀 지지부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를 보고 박정희 장군이 그 당시 장군이 군사 풀탈 일으켜가지고 이 정권의 개혁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말하면 이 경제 개발의 원래 계획은 원래 박정희가 아니라 원래는 장면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장면내가 사람이에요? 장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윤보선 대통령이 됐었을 때,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을 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총재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2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했던 사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크게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연도를 잘 보세요, 윤장아. 자, 62년부터 71년까지 나와 있지요?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 봅시다, 경찰아. 1962년부터 몇 년까지였을까? 1차 계획은? 71년. 5년이라잖아. 5개년 계획이잖아. 2, 3, 4, 5, 6까지지. 2, 3, 4, 5, 6, 22년까지가 1차 경제개발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67년부터 7, 8, 9, 10, 11. 그렇지. 총 11년까지가 바로 2차 개발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1년. 네, 71년. 자, 이랬었는데요. 자, 우리가 내용을 좀 잠깐 볼까요? 자, 색깔 표시를 바꾸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수출 중심, 수출 주도형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아, 우리나라 돈을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경제 개발을 한다고? 네, 빨간색 밑줄. 팔아야 돼요. 그렇지. 어디에 팔아야 된다는 거야? 네. 그렇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겠다는 하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산업을 잠깐 볼까요? 산업 중심이 되는 부분? 자, 무슨 업 중심이래요?
네, 빨간색 밑줄 경공업 중심입니다. 영업이 뭐예요? 자, 이름 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섬유식품 제지. 왜 나와 있어? 에이. 소비재를 생산하는 분. 네, 그렇군요. 나와 있군요. 하영아, 배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공업, 섬유식품 제지 잡화. 이거 혹시, 자,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었습니다. 섬유는 노동력이 중요해, 자원이 중요해, 아니면 시간이 중요해? 그렇지, 노동력 중심이었던 거지? 자, 그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노동력 쌀까 비쌀까? 싸요. 싸지.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우리나라는 무지무지 많은 가섭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산업. 바로 섬유식품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등장했던 도시들, 어디가 있을까요? 대구. 또, 사실은 고민하지 마세요. 대전. 아니요. 대구. 대구 중요하고요. 동단. 서울에 어디? 답 나왔는데. 오케이. 구로, 공단. 가산 만든 말은 맞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W몰과 말이 어울려 생긴 이유. 뭐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었던 수많은 그 가리봉동, 가산동, 시흥동, 거기가 유명한 옛날에 다 섬유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연주 있었죠, 여러분? 쌤한테 옛날에. 그랬나요, 어제? 네, 그랬었죠, 어제. 어제였어? 이마트. 어제 그랬단 말입니다. 자, 이제 썼는데, 우리 연도를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연도 보세요. 1900, 언제부터 나와 있죠? 1972년부터 81년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바뀝니다. 자, 빨간색 밑줄 색깔 표시해주세요. 중화학공업 육성입니다. 자, 중화학공업 밑에 나와 있는 설명 잠깐 볼까요? 이거 예. 96년까지 아닌데, 뭐지? 71년까지. 네, 그러니까 쌤이 약간 지워서 그래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네. 자, 잠깐 볼 건데요. 얘들아, 중화학공업 떠오르는 거,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중학이요? 네.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옛날 시험 범위 중에서 중화학공업 상당했었던 우리 남동 쪽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남동이묘고업지역 기억나? 그때서 유명한 도시들 3개. 울산. 부산, 포항. 그렇지. 옛날에 클락당이 윤정이었죠? 부산 불렀던 거. 네. 부산 위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네, 포항, 울산, 부산 이렇게 있었었죠? 그거 몰랐었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러분들 몇 년대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1970년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제철, 기계, 조선, 자동차 나와 있는데, 제철 떠오르는데 어디? 포항, 제철, 포스코. 그 다음에 기계형 떠오르는데. 기계? 잘 모르죠. 사실 창원에 유명한 데밖에 있고요. 조선! 어디 조선? 울산. 울산에 무슨 기업이 있을까? 현대중공. 오케이! 현대중공업 정답입니다. 올! 현대중공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현대조선이에요.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와 있을 겁니다. 자동차! 너무 유명한 기업 어디? 현대. 네, 그렇죠. 야, 그러네. 자, 이거 함께 또 등장하게 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야. 기아도 있고요. 근데 안에 기아가 있잖아. 지금 그런가요? 아닌데. 또 이제 떠오른 기업들, 현대 기아, 또 이런 데도 있는데. 배우. 오케이, 배우. 건설. 이때 생일에 배우 맞습니다. 또 대우식품. 원래 대우 증권이 시작 원래 대우 건설이에요. 지금 망해서 그래. 삼성 오케이. 또 이거 빠진 게 있는데. 대우. 자,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문제집 이름을 많이 등장하게 된 회사인데요. 어디? 동원잡지? 동아. 옛날 원래 저 동아 건설했는데 나중에 그때 동화 많이. 합쳐진 거야. 약간 조선 동아 같이. 알겠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옛날 등장해서 합니다.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나라가 하라고 권장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삼성의 회장들, 회장들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돈이 많아지겠지. 그럼 자연적으로 정치인들과 어떤 활동 볼 수밖에 없을까? 경쟁이 아니라 외교.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현재 사고 팔아요. 사고 판다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활동을 벌일까? 생산, 소비, 아니,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업인들이 정치인한테 거래. 뭔가 거래할 거 아니야. 우리 새로 이렇게 공장 만들 건데 세금 좀 깎아주시고 잘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잘 돼야 나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부하는 거지.
소위 말하는 로비 활동을 벌이죠. 로비? 뉴스 이런 거 잘할 것 같아. 이런 거, 아이고, 정말, 아이고, 민경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 만들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 네. 근데 지금 나라한테 기업이 열심히 뇌물을 주고,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네, 세금을 깎아달라, 이렇게 수출 위주로 하는 정책의 만물을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이게 유명한 바로 나쁘게 말하는 정경유착이라고 불려요. 모르겠네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시장의 실패랑 깊은 관련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 없네요. 자유로운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런 내용 이게 사실 기사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나와 있을 겁니다. 중화와 육성과 함께 여러분들 색깔 바꾸겠습니다. 파란색 밑줄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이거와 함께 농촌과 많은 어촌들 어민들한테 이제 잘 먹고 잘 살자고 열심히 했었던 그런 근대 운동이었던 거. 그 다음에 중농건설 산업이 진출했다 나와 있지요. 얘들아, 중농건설이 뭐 하는 걸까요? 석유 캐는데 건설하는 거. 거기에 등장했던 기업이 무슨 기업이었을까? 그게 뭐라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서남아시아에 가서 석유를 파는 작업을 도와줘서 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무슨 건설? 예. 부산건설. 부산. 네. 여기서 해외를 진출해서 열심히 돈을 잘 벌었던 겁니다. 두바이. 그래, 무슨 도시? 두바이. 오케이, 두바이. 우리가 이 도시 열심히 돈 모아서 투자를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서남아시아에는 지금도 부산건설이 만든 아파트가 많이 있지. 세계 최고 건물 아니에요? 그렇게 뭐 있잖아. 맞아요. 바로 이때 우리나라 열심히 기업 투자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시기 때. 그냥 그렇다고 하고요. 자, 이런 말 나와 있을 건데요.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다고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고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엄청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3번 보겠습니다. 성과, 고도 성장을 통한 국민소득이 증가했었고, 신흥 공급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 4번 보겠습니다. 문제점 잘 보세요. 자,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파란색 밑줄, 빈부격차 심화. 쉽게 말하면, 대규모,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대규모의 산업들은 발전을 잘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은 다 망한다고. 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색깔 파란색 밑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윤정아. 때만 파는 거 아니에요? 알려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돈을 잘 열심히 벌려면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바보. 수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 수출. 수출하면 만만한 나라가 어딘데? 일본하고 미국이니까. 미국은 가깝다는 개념을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보시면요. 우리 동아시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나라이니까. 그래서 미국과 바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이라고 합니다. 네, 색깔 바꾸겠습니다. 빨간색 밑줄입니다. 저임금 정책과 노동공동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노동력이 비싸. 옛날에 쌌었잖아. 자, 특히 어떤 분야가 굉장히 썼었다고요? 섬유 같은 옷 만드는 거 있잖아, 옷. 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진짜, 노동 굉장히 진짜 많이 일했어요. 아침 6시 일어나가지고 공장에 출근해. 아침 시간은 딱 30분입니다. 먹고, 그 다음에 점심 30분 먹고 또 일해요. 그 다음에 밤 9시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안 먹어요? 저녁은 안 먹는 거 그럴 것 같아요. 12시간 넘게 하루에 거의 14시간, 6시간 일합니다. 쌤도 그 정도 일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일했던 데가 바로 서울 청계천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청계천? 청계천.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많은 그런 노동자들의 그런 근로의 그런 어떤 환경이 어땠을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것 때문에 바로 옛날에 1970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전태일이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청계천 육가에서 이제 일했던 어떤 옥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나라한테 가가지고 나라의 정부한테 가서 우리의 현재쯤 많은 그 기업들이 원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하루에 사람들은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는 정상이고 그 이상 일하면 안 된다. 뭐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더 어기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끔 열심히 도와달라. 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과 나라에서는 다 그걸 강하게 어겼죠. 그래가지고 결국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몸 불을 지르면서 많은 캠페인을 벌이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노동 분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임금, 월급을 굉장히 싸게 해주고 일 열심히 많이 부려먹고. 알겠죠,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게 바로 정임금 정책과 노동운동 탄압에 나와 있었고요. 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제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파란색 밑줄 저고가 정책.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사실 이런 거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못 먹고 못 살잖아. 네.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쌀이랑 밀이 제일 중요할 거잖아. 네. 그래서 농민들한테 쌀을 싸게 나라가 팔라고 지시하는 거야. 시장에서 값싸게 쌀을 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농민들의 돈이 없어요. 네, 양식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게 나온 저국가 정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성장 나와 있고요. 자,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정경 유착. 이게 바로 정치인과 이제 경영인들이 이렇게 나쁜 경쟁을 통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쌓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졸리죠? 별 재미 없지, 사실 이 내용은요. 네. 자, 우리 밑에 2번 보겠습니다. 자, 1980년 이후에 경제 나와 있는데요. 이번 전두환 정부 보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그럼 과연 여기서 성장하게 된 우리나라의 경제, 전두환 대통령이 됐네. 나라 망할까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성장이 끝날까? 더 잘 됩니다. 왠 줄 알아? 잘 보세요. 근데 혹시 우리나라에 다니는 학생 혹시 이거 압니까? 올림픽 한 거 알아? 88. 때 있었거든? 한 번 더 한 적 있었거든? 86년에 한 번 한 적 있었거든? 혹시 알아요? 월드컵. 아니,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아시아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스포츠 경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설마 듣보자. 아직까지 전쟁 중인 나라. 휴전이야. 정전도 아니고 휴전이에요. 이런 상태였었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우리 수십 년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가 열심히 경제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스포츠로 온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계기가 언제 시기지? 전두환 정. 이때거든? 그럼 뭔가 굉장히 경제성장 잘했다는 거지. 와, 그럼 짱짱맨인 거야, 전두환 대통령은요? 아니.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사실 지금의 전두환 대통령이 약간 좀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가 있었냐면요. 전 세계는요, 그 당시에 석유 가격. 지금 석유 비싸, 안 비싸? 비싸요. 완전 비싸지? 얘는 되게 쌌어. 그 당시에 석유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석유가 되게 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 금리. 이 금리가 이게 이제 그거거든. 대출이자가 되게 쌌어. 그럼 소비를 할까 안 할까? 해요. 소비 완전 많이 하겠죠. 그 당시에 달러, 미국의 돈이 가치가 떨어졌대.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 제일 좋을까? 석유는 싸, 대출이자도 싸.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원화의 가치는 증가하고 미국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만만한 거. 뭐를 제일 많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수출. 그렇지. 수출하면 여러분들 돈을 우리는 자 조금 팔았는데 엄청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야. 열심히 생산할 수 있고 우리가 돈 열심히 빌려가지고 이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바로 삼적 호황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봐도 적은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 분지 발전에서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 나와 있는 게 바로 중화공업 육성과 함께 여러분들 삼조화원의 경제 급위 극복을 했었다고 합니다만 2번 하겠습니다. 자, 색깔 표시하게 보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금융실명제. 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박하영 통장 있어요? 통장 이름이 뭔가요? 그 통장 예금주 이름이 박하영. 박하영이죠. 왜? 나중에 이제 이름 바꾸면 안 돼? 첫 번째요? 아니, 그거 너 거긴 한데, 나중에 이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옛날에요, 박하영이 돈을, 월급을 200만 원을 벌어. 좋은 거지? 그럼 당연히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근로세 내야 되지. 근데, 이 통장의 이름을, 박하일이라고 바꾸는 거야, 박하일. 왜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이렇게 돈을 여기 200만 원 돈을 받아. 근데 박하영이라는 사람은 있어 없어? 있어요. 이 통장 이름 안에 없어요. 없지. 그럼 세금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중에 열심히 이름 바꿔 치게 하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차명 계좌라고 하거든. 다른 사람의 이름 따서 쓰게 되는 계좌. 그러니까 꼼수지. 그러니까 앞으로 못 쓰게 하는 거야. 이거는 금융실명제예요. 앞으로 모두 금융행정에서는 실제 이름을 사용해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좋은 거죠? 네.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참, 이거까지 했겠습니까만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하게 되고요. 자, 이랬지만, 우리나라가 수많은,
너무 많은 그런 우리 과소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달러 부족해지는 거. 뭐라고 부르죠? 네, 땅을 생릿줄. 네, 외환위기라고 합니다. 민경아, 여기 있어요. 외환위기. 네, 이거 학교 이름을 나와 있는데요. 저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IMF 나와 있죠? 여러분들, IMF. 나중에 여기서 돈을 들리게 된 기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3번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금목운동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이제 어려운 의화를 갚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과 함께 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 단어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부분인데요. 저희 현대사의 단어 나와 있는데 1번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 자, 이촌향도 현상 표시해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진태형? 이촌향도. 서울로? 모여요. 모이는 거죠, 여러분들. 네, 촌을 떠나서 도시 하나를 항상 말하는 겁니다. 이거와 함께 환경오염 문제, 실업 문제, 주택난, 교통 문제, 다양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번 농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된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여러분 운동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부른다, 여러분들? 무슨 운동 나와 있나요? 네, 빨간색 동그라미, 새마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관련된 노래 압니까? 새마을 운동에 관련돼 있는 노래. 예? 새벽종이. 네, 불러보세요, 경찬아. 어떻게 부르죠? 새벽종이 밝았네. 새벽종이. 우리 시골 때 있지 않았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갖고서 이런 노래가 있고요. 네, 혹시 이런 노래도 들어본 적 있나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어허!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죠? 이런 노래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네, 공부를 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농사 지으라고요. 쌤, 여러분들 쌤이 딴소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약간, 참 어떻게 보면 참 언론이 왜곡인가? 하여튼 이게 산업이었던 것 같은데. 너 혹시 있잖아. 오후 6시. 굉장히 우리나라 많은 군인들한테 상당히 끔찍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왠 줄 알아? 민경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전국의 모든 군인들은요. 6시가 되면 뭐 하든 일단 멈춰야 됩니다. 왠 줄 알아? 우리나라 모든 군인들은 6시가 딱 되면요. 해가 딱 질 때잖아. 이때 모든 그 부대에서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군인들은 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곳, 방향 또는 앞에 택시가 있으면요. 모든 그곳을 바라보고 경례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만약 군복 벗고 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올려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군인이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더 심했어요. 애국가 끝날 때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해물과 백두산 노래가 있는데 지금도 그걸 합니다,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 바로 광고 있지.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애국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는 과정에 그 우리나라의 훌륭한 모습 옛날에 뭐 경제상상하는 부분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전라 대통령이 굉장히 손을 흔들고 이러는 모습까지 딱 나옵니다. 이때 모든 영화관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 서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잡혀갑니다. 알았죠?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모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없죠, 여러분들? 네. 이상호 대표하라고. 요즘에 비상호 대표가 나오죠? 요즘은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애국가 나왔습니다. 네, 반드시 항상 일어서 있었어야 되고요.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네, 쌤이 할 말 진짜 많은데. 옛날에는 통행금지라고 합니다. 쌤부터 할 말도 있었죠, 통행금지. 옛날에는요, 밤 12시가 되면요, 모든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 단지 집에 있거나, 만약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잡혀가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잡혀갑니다. 어디 숨어 있어야 돼요? 네, 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새벽 4시 반까지인가 밖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숨어있으면 4시 반까지 못 나와요? 네, 못 나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옛날에 파출소라 부르는데, 파출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자고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토익문제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혹시 12시간 있어본 적 있나요? 그럼, 뭔 소리 합니까? 하영아, 우리 학원은 그렇게 많이 시키는 학원 아니죠? 에이, 그건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하영아. 그쵸? 우리 학원 그렇게 시키는 게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생각해서 여러분들, 네, 12시까지 학원 남아가지고 있는데, 나가자마자 경찰이 호를 부르면서 막 잡으러 오는 거야. 4시 반까지 잡혀 있어야 돼. 황당한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내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 좀 깨세요, 민경아. 알겠죠? 쌤이 딴소리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노동운동의 전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표를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성장의 위주 경제정책과 탄압으로 노동운동이 거의 전개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잠깐 설명했던 내용이라 나와 있지요. 자, 표시해보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전태일 부진사건. 자, 주장했던 내용에서 이거 나와 있는데요. 자, 빨간색 밑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라고 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열심히 요구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입니다. 자, 이거와 함께 노동운동에 대한 많은 관심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점입니다. 자, 빨간색 밑줄,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YH 무역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연도를 잠깐 볼까요, 경찰아? 1979년. 자, 1979년. 뭔가 약간은 냄새가 나는 해이지 않나? 아까 경제 발전.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연도는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19년. 어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해죠? 박정희. 맞아. 여러분 혹시 박정희 대통령이 끝나게 된 우리 이유도, 계기도 알죠? 나중에 암살 나가잖아, 그치? 그 시작이 바로 YH 사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옛날에요, 이게 YH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대. 근데 이 회사에서 많이 노동자들도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여기서도 이제 데모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데모는 나쁜 거였었죠. 자, 그랬었는데 이 사건의 데모를 나라가 지답하면서 이 사건의 배후로 그 당시에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국회의원의 총수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총재가 이 행동을 이쪽에 사주를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신한민주당의 총재였던 누구를 국회의원의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김영삼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대통령 아니에요? 옛날에 그때 국회의원이었죠. 자, 열심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셨던 김영삼 대통령. 자, 김영삼 대통령이 출신 어디였죠? 지역이 경상도예요, 전라도예요? 경상도였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김대중 국회의원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부산과 마산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데모 일으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부마 항쟁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여기를 무료로 제거버리죠. 탱크로 밀어가지고 열심히 여기 사람들 또 이렇게 다수 주주고 막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면을 느끼고, 그 당시에 김재규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나중에 암살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YH 무역 노조 사건이 시작돼서, 네, 김영삼 국회의원을 이렇게 잡아가고, 나중에 부망쟁 일으키게 된 계기로 나중에 박정희가 죽게 되는 몰락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김영삼 잡아가서. 네. 왜 잡아간 건데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사주를 한 게 김영삼이 시켰다. 라고 이렇게 억지로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알았죠? 하도 민주화 운동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 같아요. 누명이었었죠. 네. 밑에 결과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색깔 표시해보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이게 바로 박정희 유신체제 몰락에 대한 원인이 나와 있다, 여러분. 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80년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근데 별 말은 없고요. 네, 6월 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정치 성립되었다는 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여기 말 나와 있는데 현대문학의 동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강화된 부분도 있고 가계 사교육 부담 증가된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우리 문제집 228쪽입니다. 펴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입니다. 북한. 자, 민경아, 지금 혹시 북한의 위원장 누구죠? 지금 북한의 위원장 누구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초콜릿 누구죠?
김정은의 초콜릿 여러분들 압니까? TV에 나오는 김정은의 초콜릿. 요즘은 안 하죠. 자, 김정은의 아빠 누구죠? 예.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하영아? 들어봤어요. 들어봤나요? 그러면은, 자, 윤정아, 김정일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거 김일성은 처음 들어봐요? 그걸 왜?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 북한을 세운 그 김일성이잖아. 자, 근데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이 이만큼 집권을 하거든? 어때? 한 사람이 집권한 시기가 40. 이야,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싫어했을까? 좋아해. 완전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아. 좋아하게 만든 그 정신적인 사상이 있었어. 그 주시 바로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표시를 보겠습니다. 여기 필기해주세요. 빨간색 밑줄. 주체 사상이라 부르거든요. 생각해보자, 하영아. 자, 승우가. 북한은요, 여러분들, 민주주의 가운데 여러분들 무슨 주의랑 관련이 있는 걸 강조 많이 했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야. 사회주의지. 사회주의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만든 거야? 그 주장했던 사람이 옛날에 누가 있었습니까? 소련의 무슨 탈린? 탈린과 이 사람을 말하는 사람은 무슬로크스? 마르크스가 있었지. 솔직히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말들은 아닐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가 나와. 저희 비스마르크 말하고 있어. 자, 김일성이 말하기를 나는 살아있는 마르크스야. 우리 북한 스타일에 맞게 사회주의를 바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김일성이 말한 주체사상입니다.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새로운 사회주의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바꾸고 우리나라식으로 모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게 바로 김정일 후기 체제 강화 나와 있는 것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개방 정책 된다 안 된다?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공산주의 체제에 모든 나라가 열심히 투자하려고 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안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밑에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이름만 중년말 나와 있는데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7.4 남북 공동 선명 나와 있는 말 좀 기억해 주세요. 밑에 우리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 가운데 이런 말 나와 있을 텐데 3번에 3 적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7월 4일에 있었던 남북 공동 선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자, 빨간색 밑줄.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민족적으로 단결을 해서 통일을 하겠다라 말한 겁니다. 자, 연도를 잘 볼까요? 연도? 언제 했죠? 1972년이지. 자, 태영아. 이 시기의 대통령 누구였죠? 박정희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핵심 주장은 뭐였어? 아니야. 우리의 나라의 목적은 이거야! 라고 말했어. 누굴 때려잡아야 된다! 말했죠. 반공산주의가 목적이었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런 말 하면 왜 그럴까? 뜬금없이. 통일을 하지. 북한은 친구래.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남북 공동선명을 맡게 되면은, 국민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겠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박 대통령의 인기는 어떻게 되지? 상승하겠지. 그 당시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7.4 남북 공동선명 통해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는 김일성도 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불만을 없애오고 우리나라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도 잠재웠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나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4번 같이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표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세요. 자, 김대중 정부 나와 있는데 빨간색 밑줄 6.15 남북 공동선언 연도 몇 년이라고 여러분 나와 있나요? 2000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바로 김정일과 나중에 김정일과 누구지? 김대중 대통령에서 손잡은 부분이 있었고요. 자, 네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14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람 누구랑 나와 있죠, 여러분들? 무슨 정부? 노무현 정부입니다. 쌤이 이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봤죠? 혹시 TV에서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옛날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내용은 밑에 조금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업 마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숙제 여러분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여러분들 어디부터 하면 우리 문제 277쪽부터 숙제는
283까지일걸요? 맞나요? 여러분, 월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부터 몇 줄이요? 있지 않나요? 283까지? 있죠. 네, 맨 마지막까지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했습니다.